또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너를 언젠가 이기고 만다. 큰 상처로 남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의 말, 마음 상담소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오늘 코너는요, 질문과 선택입니다. 질투심 때문에 한 번쯤 고민해 보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사연 만나볼게요. 최근 저의 고민은 제 안의 시기와 질투심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머리로는 아닌 걸 아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잘 안 됐음 싶고, 자랑을 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꼴불견이고, 어떤 상처들에서 이런 감정들이 비롯되어 온 건지 어떤 부분부터 해소해 나가면 좋을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질투심 여러분도 자주 경험하시죠? 자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질투심을 느껴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투심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제가 종종 가까운 사람들한테 질투심을 느꼈을 때 이걸 죄책감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자매고 가족인데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와 안 냈을 때 비교를 하고 그 중에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본능인 거죠. 그런데 지금 사연 주신 분의 고민처럼 질투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감정의 문제들이 생겨날 때 우린 좀 주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만성적인 자기 자책으로 이어지거나 분노, 상대가 안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잘 안 되면 그걸 너무 통쾌해하고,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런 감정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질투심 자체를 바라본다고 느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 질투심을 담아내고 있는 그릇 자체를 좀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또 그릇이네요. 그 그릇의 이름은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들러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아들러의 책을 읽어보면 이 열등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러는 어렸을 때부터 좀 몸이 많이 아팠죠. 그리고 형제들 간의 경쟁에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하면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보편적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월해지려고 하려는 그 목표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줄 수 있다. 그것이 우리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러의 입장에서 보면 열등감 자체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열등감이 잘못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도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입니다. 먼저 열등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를 다 못난 나로 통째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너무 다 우월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얼굴도 예쁘고, 그러니까 결혼도 잘하고, 그러니까 돈도 많고, 그래서 막 좋은 일만 일어나. 상대는 그렇게 우상화하면서 본인은 나는 얼굴도 안 예쁘니까 결혼도 잘 못할 거고, 그러니까 돈도 잘 못 벌 거고, 그러니까 좋은 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 식으로 무능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체를 그냥 열등하게 보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삶의 과제 앞에서 물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열등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월 컴플렉스는 뭘까요? 우월 컴플렉스는 반대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더 우월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우월하다고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우월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우월하지 않더라도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들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고 주변에서 보기에 불편하죠.
지나친 경쟁, 어떤 사람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쁘게 흘리고 속으로 굉장히 그 사람을 미워하고 왜냐하면 자신이 우월해야 된다는 걸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열등 컴플렉스와 우월 컴플렉스가 뭐 드러나는 양상은 좀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한 뿌리에서 나온 거죠. 열등감이라고 하는 감정을 삶의 원동력으로 건강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은 동일하니까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이 우월감은 서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나온 질문은 뭘까요? 내가 이 질투심 때문에 너무 많이 힘이 들고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힐 때 내 열등감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이제 숙제이겠죠? 오늘은 3가지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열등함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또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성장 과정에서의 조건적인 애정 결핍, 또 비난과 비교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못난 나로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등감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시험 망했어요. 수학 시험을 망했을 때 우리 부모가 너 진짜 마음이 힘들겠다. 엄마도 이렇게 속상한데 넌 얼마나 힘드니?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은 내가 수학 시험을 못 봤다라고 하는 열등함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수학 시험을 망치고 왔을 때 야, 너는 어떻게 돼? 내가 똑바로 하는 게 없냐? 너 이 동생보다 못해서 어떡할 거야? 그 정도밖에 못하면 때리쳐?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은 아주 작은 열등함의 사건도 굉장히 큰 상처로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될 첫 번째 스텝은 수학 시험을 좀 망쳐도 내가 살이 좀 쪄도 어떤 도전이나 과제에 물러서더라도 그런 나를 좀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은 내가 굉장히 못나 보일 때요, 실패와 실수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받아들이시나요? 저는 일단 재워요, 저를. 제가 정말 먹고 싶어 하는 걸 그냥 다 시켜서 먹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반신욕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때만큼은 못난 나를 이렇게 도닥도닥 잘 먹이고 재우고 좋은 거 해주고 좋은 거 보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좀 껴안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를 방임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 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제안은 나에게 최적화된 핵심 프로젝트를 찾자입니다.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표적인 실수 하나가 내가 너를 언젠가 이기고 만다, 이것을 목표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이겨서 내가 더 잘하고 괜찮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내가 이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이긴다고 해서 잠깐의 성취감과 만족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내가 괜찮게 느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이기고 나면 아마 다음 상대가 나타날 거예요. 더 고수가 나타나서 내가 또 그 사람을 이겨야만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번아웃이 오고 나를 고갈시키고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의 대안이 뭘까요? 목표를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삶의 목적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핵심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핵심 프로젝트는 그 브라이언 리틀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만든 이름인데요.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를 아주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인생 과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키워가는 겁니다. 누군가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는 그
그 게임에서 벗어나서 나만을 위한 경기를 시작하는 의미이죠. 저를 좀 예를 든다면 또 20대, 30대를 거쳐서는 남보다 잘 되는 것. 그래서 인정받고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이 제 인생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고갈을 경험하고 경쟁심과 질투심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였는지 아마 예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40대를 넘긴 저의 핵심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 다이어리가 이렇게 해치워야 될 목표들로 엄청 많이, 그럼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데 언제나 더 큰 목표는 또 오더라고요. 고수는 또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는 저한테 예전만큼 그렇게 돌파해야 된 목표 리스트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죠. 올해는 내가 위로를 경험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알려줄 수 있고 또 위로를 퍼뜨릴 수 있는 일이라면 다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희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돼도 그렇게 저를 탓하지 않게 되고 또 비교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열등감에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예전보다 제가 뭔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감정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돌보고 싶은 핵심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마음에 와닿는 단어들로 한번 표현해 보셔도 좋고요. 혹은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이름 붙여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소속감의 경험을 확장해 보자입니다. 열등감은요. 결국 소속감의 결핍, 그 문제로도 귀결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존재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여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과 소속되고 공감하고 교류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 더 크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친구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혹은 아이를 통해서, 어떤 모임 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꼭 사람이 아니어도 생명, 반려견, 반려동물, 또 어떤 분들은 식물을 통해서 공감과 교감을 느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교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 접점을 늘리는 것이 열등감에 분명한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스로 나의 열등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수렁으로부터 빠져나오시나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유하실 수 있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 사이에 또 애들하고 잘 시간 보내다가 또 영상 준비해서 올게요. 건강하세요.